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CPI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경계감이 짙어지며 주요 지수가 모두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건 우리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오늘 증시 이야기는 아니지만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됩니다. 부디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긴장됩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요. 무사히 좀 잘 넘어가 주길 바라면서 전일장이 어땠는지 각 소식들 점검하고 밤사이 들려온 뉴스들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가장 시장 반영이 컸던 것은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별 3개 정도 이슈입니다. 라고 살펴드렸었죠. 당뇨와 비만 이야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이슈 속에 관련한 종목들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준 거죠.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덕분에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심혈관 부작용까지 줄여줬다. 아니 이게 당뇨 비만에 심혈관까지 이런 느낌까지 더해진 거죠. 그러면서 국내에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같이 수혜를 보면서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 쏠림이 있었던 초전도체가 이제는 그 쏠림이 GLP-1 비만 당뇨 치료제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평가가 어제 나오기도 했죠. 비만 당뇨 관련해서는 작년 9월부터 관련 뉴스들을 취합해 왔었는데요. 뉴스에 취합할 때 이 빈도수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초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글로벌 제약사 시총 1위의 변화만 봐도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어제장 인벤티지랩 상한가, 펩트론 28%, 한미약품, 유한양행, 한미사이언스, 혹은 동아ST 관련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혹은 원료 성분을 갖고 있거나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 종목들이 대다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그동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이오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싸움 속에서 작게나마 존재감을 보이다가 또 살짝 밀렸다가 이걸 반복했었던 바이오였죠. 어제는 바이오나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양지수 분위기 모두 다 1% 이상 올라가면서 좋았습니다. 미국의 은행 리스크는 그 전 거래일에 선반영이 됐고 여는 총재의 금리 중단에 대한 발언이 나온 점도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대형주 삼성전자와 LG엔솔, 셀트리온 등의 종목이 힘을 낸 덕분에 코스피 탄력이 꽤 좋았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며 전체적인 시장에 힘을 실어줬죠.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가벼웠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도 초전도체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일부 들어가면서 금양이나 에코프로 좀 강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섹터 내에서 차별화는 역시 나타났고요. 그것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밖에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죠. 실적 잘 나오면 주가 괜찮고 실적 부진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실적에 대한 응징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어요. 롯데케미칼, NC소프트, GKL, 그리고 시간 외에서 원익 IPS가 실적 조금 눈 씻고 다시 볼 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4% 가까이 빠졌고요. 시간 외에서 실적 잘 내놓고 시간에 상한가 간 게 바로 카페24입니다. 흑자 전환 소식에 시간의 급등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네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장이고요. 오늘은 국내 옵션 만기일이고 오늘 밤에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경계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 복귀해봤고요. 어제 시장을 보면서 참 특이하더라고요. 외국인과 사모, 투신해서 매수를 많이 한 종목에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일간 수익률 상위권에서 30위권 내 21종목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60일 신고가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대거 등장했고요. 상승률 4% 이상의 업종 상승을 기록한 모든 섹터가 바로 어젠 제약바이오였습니다. mRNA, 원숭이 두창, 바이오시밀러, 면역항암, 탈모, 원격 진료, 특정 종목이 각 분야별로 계속 속해 있어서 영향을 주긴 했으나 어제는 정말 바이오 쪽에 물이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이었죠.
8월 시작할 때 제약바이오가 소해주인데 8월은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던 바 있죠. 바이오 액티브 ETF 상장 이슈도 있었고 9월, 10월에 기다리고 있는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둔 초록 공개 모멘텀도 있었고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이제 조회 공시 기한이 임박했고 코로나는 재확산되고 있고 그 와중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어제는 제약바이오 차례였던 날이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을 제외하고 봤을 때 눈에 띄게 좀 하락하는 쪽이 있었어요. 신경 쓰이는 중소형 화장품주의 하락이었는데요. 어제 펌텍코리아, 잉글로드랩 혹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모두 다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 최근 중소형 화장품은 모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는 좋은 실적과 함께 세로뉴스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는데 아마도 이들이 올해 많게는 250%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아닐까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여전히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방한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고 비중국으로 사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실적 호조 기업들은 주가 조정이 과도했다라는 판단 나오고 있네요. 자, 화장품 쪽 단기 변동에 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모멘텀 이슈가 들려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중국이 지금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같이 살펴보시죠 라는 거였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7월 CPI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0.3. 다른 국가와는 정말 명확히 다릅니다. 소비재 가격 등을 계속 낮춰도 구매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물가를 또 낮추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장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국의 묵직한 한방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중국도 나름 다급했기 때문일까요? 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중국의 문이 제대로 열리는 건지. 한국 대사관 측에서 중국인들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해제될 것이다. 이번 주 내에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해제되게 된다면 2017년 사드 보복 이후에 금할령 이후 6년 5개월 만이고요. 이제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10일 공식 발표 예정이고요. 일본 단체 여행도 같이 해제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죠. 중국 상해 로컬 여행사 홈페이지에 이 한국 제주도 5박 6일 단체 관광 상품까지 일단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네요. 2016년도만 해도 한국에 오던 중국인 관광객은 800만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드 보복 이슈 이후에 400만으로 뚝 떨어졌고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까지 작년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 단체 관광객이 회복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리오프닝 쪽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면 면세, 화장품, 여행, 호텔, 카지노, 엔터, 항공, 기타 등등 다른 사업부까지 같이 연결될 만한 기업들을 넣어봤고요. 아마 단기적으로 이슈 반응을 한다면 면세 화장품 쪽이 조금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시각 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회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나 JTC가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 JTC는 일본 관광객 위주 사업이기도 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은 살피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CPI가 나올 겁니다. 7월 CPI죠. 6월까지 쭉 내려오는 추세였는데 이제 7월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주요 IB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3.3 정도입니다. 모건 스탠리, 시티, JP 모건 등에서 내놓고 있죠. 바클레이즈가 말하고 있는 3.1 정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는데 좀 높은 수치로 나오게 된다면 나름 지수 조정의 빌미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CPI 내에서 부담스러운 건 에너지입니다. 국제유가 9개월 내 최고치고요.
천연가스는 5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거기에 곡물, 원자재 가격도 일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끈적한 물가의 대명사인 이 주거 물가가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어느 정도 내년이면 충분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소식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뉴욕장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CPI 이슈와 바이든의 대중 미국 투자 제재 뉴스를 주시하면서 결국에는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 미국은 대중 투자 제재안을 또 내놨죠. 첨단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 AI 쪽으로 투자 규제였습니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나 AI 종목들이 많이 밀렸어요. 엔비디아도 빠졌고요. 팔란티어 10%, C3 AI도 급락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빅테크, 반도체, AI가 오늘은 다소 부진했던 이유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초점이 에너지 쪽으로 맞춰져 있었는데요. 호주에서 LNG 수출 차질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파업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LNG 쪽의 가격이 유럽권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쇼커버 움직임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권의 천연가스가 폭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 호주에서 나오는 LNG는 유럽권으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아권에서 거의 소비가 되죠. 그런데 유럽권의 천연가스가 폭등했던 것은 천연가스가 부족한 시기에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유럽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주로 인해서 LNG 가격이 다른 곳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유럽도 영향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럽의 천연가스 폭등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올렸고요. 미국 원유 가격도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쪽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료 종목들도 같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네요. 원유 천연가스 섹터가 0.5% 상승했고요. 비료 섹터도 1% 이상 올라가는 모습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주도 TPI 컴포지트 같은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 문득 풍력이 오르니까 어제 국내장의 풍력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CS윈드 나름의 호실적 내놓고 나서 오후 2시경부터 CS 베어링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두 종목 모두 4% 이상씩 올랐는데 모처럼 한국과 미국의 풍력이 같이 조금 오르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발로 끝날지 아니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앞서 수정앵커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전기차 쪽도 좋지 못했어요. 테슬라, 니콜라, 리비안 등 3, 9, 12 굉장히 다소 크게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쟁 심화 이슈나 리비안은 잉여 현금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부담이 됐습니다. 뉴욕장의 한판이었고요. 깔끔합니다. 반도체, 빅테크, 금융이 내렸고 에너지, 산업재, 헬스케어가 비교적 선전했다. 에너지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WTI가 1.7% 올랐고요. 영국 천연가스 28%, 유럽의 천연가스도 28%, 좀 막리 오를 때는 40%까지 폭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 내 천연가스 밸류체인 종목들 시세가 어땠는가 했더니 업스트림 종목들,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종목까지 해서 시추부터 운송까지 거의 모든 종목이 올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NG나 천연가스 이야기 참 오랜만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모처럼 꺼내봅니다. 작년 5월경에 딱 이 천연가스나 곡물 같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폭염과 전쟁 영향으로요. 그 시기처럼 오늘 마치 시세가 좀 비슷하게 났습니다. LNG 쪽이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LNG 이슈가 만약 연장이 되게 된다면 눈여겨볼 LNG 관련한 영향권에 있는 섹터는 이렇게 꼽아볼 수 있죠. 조선이나 해운, 본행제, 배급 혹은 엔진, 플랜트 수주 쪽 요건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해양 플랜트 쪽으로 해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거론이 될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세적 측면에서요.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씩 지워질 때 굉장히 반가운데 이제 오늘입니다. 파라다이스 어제 GKL 실적 좀 역풍 맞고 많이 빠졌죠. 오늘 파라다이스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오늘 밤 9시에 CPI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두 종목 있네요. 이름들이 둘 다 어렵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랑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각 두 종목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 MSCI 분기 리뷰 일정이 있다라는 점도 점검하시죠.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먹거리가 귀해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쌀 가격이 아시아에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태국 등의 이제 작황의 변화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상기후도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귀해지기 마련입니다. 엘니뇨, 폭염, 폭우, 식량 안보, 러우 전쟁 지속. 만약에 어떤 곡물로 인해서 영향받는 뉴스가 나온다면 참고하시라고 관련주들 개별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LNF가 9월에 하이니켈 NCMA 양극재 3공장이 완공돼서 양극재 생산량이 확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시세 반영 있을지 체크하시고요.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산 무선통신 장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내 통신 장비가 조금 대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들려왔던 뉴스들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최근 시장에서 미용 의료기기들 굉장히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럴 때 최근 주가가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치아 의료기기 관련주 보는 거 어떨까 싶어서 관련주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올해 들어서 흐름을 보면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쁜 이가 반짝, 예쁜 치아 관련주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덴티스 어제장에서 11% 정도 올랐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9%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덴티움도 6% 가까이 올라갔고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분위기를 본다면 오스테오닉과 오스코텍이 9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디오가 50% 이상, 덴티움이 68% 정도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시장에서 점유율 단연 1위를 차지하는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는 오는 14일에 상장 폐지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한 부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주들 보니까 치아 관련주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치아 관련주 이거 한 판으로 앞으로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듯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이죠. 그리고 이 국내 2위 치과용 임플란트 기업이 바로 덴티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보시면 엑스레이라던가 임플란트 소재라던가 치과 재료 등등 여러 가지 쪽에서 좀 주력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또 전해지기도 했어요. 이 헬리샤인과 함께 유통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필수 소재인 골 이식제로 매출의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장에서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과에서도 의사가 한 번 같은 제품을 쓰게 되면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제품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리스크를 좀 안으면서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사업을 펼쳐야 될 텐데요. 사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오 나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치과에서 진단부터 수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과정을 디지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 기업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이 국내 치과 재료 이 기기 쪽에 터줏대감으로 불렸었어요. 그때 치과의 의자 쪽 관련해서 사업을 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현대바이오랜드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치아 관련주 중에서 앞서 얘기드렸듯이 덴티움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8월 9일이니까 바로 어제였죠. 어제 증권사에서 관련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리포트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나면서 1,046억 원을 기록한 건데요. 지금 임플란트 시술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어요. 기존에는 높았었는데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낮아지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중국에서 매출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고요. 신흥시장이라고 꼽히는 러시아 쪽에서도 판매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유럽의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200%나 성장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중국의 VBP 시행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상쇄를 했고요. 그러면서 좀 일단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증권가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죠. 이건 사실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면 광고에 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광고 모델에게 돈도 줬을 거고 앞으로 이제 3분기부터 나올 광고들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특별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굉장히 이 VBP 정책에 따른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는 덴티움이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하면서 주가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글로벌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남녀노소 뭐 젊은 층도 역시나 임플란트 쪽에 또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의 침투율이 낮다라는 부분도 앞으로 이제 덴티움이 계속해서 뚫어갈 길들이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시장의 성장 부분도 얘기 드렸는데 이 현지에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제 이 치아 의료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의 보급률을 나라별로 봤을 때 10,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국은 임플란트 식립률이 1위입니다. 10,000명당 600개 정도가 되고요. 유럽도 10,000명당 1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 혜택이 미적용됐고 가격이 너무 높았던 중국은 30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 VBP 정책 때문에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실적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성장세 확인하기도 했죠. 증권가에서는 덴티움이 하반기에 더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임플란트 식립 가능한 의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지에서 임플란트 시장은 개화기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중국을 비롯해서 앞서 얘기했었던 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글로벌 동종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의 점유율 보시면 스트라우만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체크해보면 거의 뭐 사상 최고가 향해 달려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덴티움 최근의 주가가 6월 초 이후에 거의 뭐 2달 가까이 20% 이상 밀렸거든요. 고점 대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주가 약세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임플란트 관련주들, 뭐 치아 의료기기 관련주 얘기를 하면서 국내 2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덴티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결국에 17년 만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몰려 있었던 수급이 나머지 쪽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올 한 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2천억대 가량의 직원 횡령 이슈도 있었고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했었죠. 결국에는 사모펀드의 품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주식의 10대1 액면 병합 안건도 통과를 시켜서 주식의 액면가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11일까지 한 7거래일 정도 정리 매매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상장 폐지일 이후에 향후 6개월 동안 주당 190만 원의 소액 주주들의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유통 주식의 약 48% 정도를
정도를 매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단은 증시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주들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연령층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앞서 봤던 그 많은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한판으로 이제 간단하게 태풍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오후에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남쪽 220km 해상을 거쳤고요. 오늘 오전에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어제부터 강한 비와 바람이 또 불고 내리고 있다고 하죠. 11일까지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이미 일본 쪽에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태풍들 대비해서는 일단 속도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느리면 더 안 좋은 게 그 육지 쪽에서 많이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어제부터 일찌감치 격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항공편들 줄줄이 지금 결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어제 장에서도 올랐고요. 일부 종목들은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농업, 비료, 그리고 건설, 복구라던가 폐기물 처리 관련주까지 오늘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관련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 이슈부터 덴탈 이야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전략으로 이어갈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그냥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느니 한 자리에서 좀 기다리면서 내 차례를 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제는 좀 바이오 쪽이 기다리는 분들 결실을 맺으셨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의 강한 시세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이 어렵고요.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요. 또 오를만 하면 떨어지는 게 요즘 시장인 것 같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덩이 무겁게 이제 평균 단가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종목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 해서 굉장히 다각화되기도 하고 어려울 만한 그런 매크로적인 측면들을 오랜만에 다뤄볼 만큼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조금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현금 확보해 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건지 고점을 뚫을 만한 재료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곡소리가 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모멘텀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승은 이제 경기 침체가 없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완만하게 잡힐 것으로 가정을 하고 나왔었던 이제 상승 랠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매크로적인 측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채권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이제 채권 입찰이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흔들흔들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있던 이제 애플도 실적이 꺾여 나가는 모습 혹시나 엔비디아마저 실적이 꺾여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꺾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뭐 현금으로 한 번에 차를 사는 경우도 많지만 분명히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사든 이제 아니면 이제 신용으로 사든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어려울 만한 요소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은 떨어지면 오르고 올랐으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마3% 있죠. 이제 마이너스 3% 가거나 플러스 5% 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단기간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우선적으로 드리면서 일단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거기에다 콜옵션, 풋옵션까지 모두 매수했으면 즉 이제 변동성에 유의하는 포지션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나스닥 하락분들에 대해서 장 초반에 어떤 매도세를 보여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MSCI 편입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보통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았던 에코프로라든지 기타 이제 수급 이제 영향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우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는 다우 세상이었어요. 에너지 덕분에. 그리고 올해는 정말 나스닥의 독보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이전까지는 빅테크 쪽에 지금으로서의 어떤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잘 살피면서 대응하겠고요. 국내장도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 코멘트 살짝 듣고 싶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사실 전략을 짰었잖아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어제 시세 그 가운데 요 종목들은 괜찮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이런 수급이 이탈이 나왔었을 때 사실 이제 초전조태 관련주들은 워낙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수급이 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고 오히려 틈새 시장을 바이오 쪽이 공략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등락폭이 많이 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주요 매수 주체를 보시게 되면 이따 다룰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비만이나 당뇨 관련주들의 시장 크기 영향에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신약을 기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기대만 가졌을 때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항상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번엔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뭐 이제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의 뭐 임상 일정, 공개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보통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셨을 때 가장 승률과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저는 이쪽에서 항암 쪽,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좀 수급 이동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암 쪽으로 좀 관련이 있었던 뭐 HLB 그룹주다라든지 아니면은 레고캠가이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두 종목 쪽으로 한번 정도 수급이 이동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그 섹터별 순환매로 이제 한 번 정도 바이오가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조금 더 만약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긍정적으로 애고 주셨던 게 레고캠 바이오기도 하고 대원제약 얘기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원제약도 보유자분들은 끌고 가요? 네,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장이 추가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생각보다 요즘 코로나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짧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어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이익 난 거에서 팔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중에 하나가 또 중소형 화장품이었습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 냅다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 많이 오르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실제로 수급 보면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제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둘 중에 하나는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이게 또 바닥권에서 또 한 번 정도 들어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외형적인 성장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매번 이제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도 저희가 아침에 뭐 실적주로 일단 편입이 되면서 지금 실적 시즌이 강할 거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종목들이 이제 좀 발표가 되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이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적인 이제 반등의 요소는 많습니다만 직전의 고점을 뚫을 만한 요소를 가져가기엔 좀 힘들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한번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아까 이따 다룰 거긴 하지만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르집히는 그런 이제 기사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급 자체는 괜찮으나 모멘텀 이제 오늘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가는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펌텍코리아가 진만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우처럼 이 화장품 용기 회사인데 어제 실적 나오고 한 3% 밀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AS 해주시면. 사실 이제 특정 구간에서 이제 특정 이제 매도 창구에서 좀 강하게 좀 나온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외형적인 성장을 갖추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장을 잘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조금 호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되는 게 뭐 흑자 전환의 모멘텀도 충분히 있겠지만 관련해서 조금 더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갖춰갈 수 있으면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밀렸다고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장품 용기 쪽에 TSMC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펌텍코리아 좀 더 보유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덴탈 쪽 가볼게요.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던 찰나에 어제 시세도 낮고 수정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덴탈, 사실 반드시 해야만 하잖아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 이 통증을 오래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장기 성장 기대감, 뭐 중국의 오픈 다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종목이에요. 뭘 사야 돼요? 사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이제 계속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안녕해야 될 네. 이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수급이 사실상 이제 조금 중소형주 단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이제 시장의 관련주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수급이 더 강하게 받는 게 사실 한국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디오나 덴티움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뭐 덴티움이 뭐 FDA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돌면서 시세가 조금 더 나온 부분은 이제 딱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로 반등을 조금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덴티움이나 그런 이제 덴탈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한 일주일 혹은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져서 이런 필수 소비재 쪽으로 눈에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는 뭐 덴티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 딱 반등 자리에서 적당히 좋은 재료와 함께 올라가기 딱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수급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라짐으로써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라는 점,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사실 기술주를 이제 뭐 공략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좀 중간중간에 실적 관련된 모멘텀 혹은 이제 안정적인 모멘텀 갖고 가는 섹터 하나, 두 개 정도는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덴티움으로 조금 압축해서 보자 얘기 주셨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펄어비스 실적 나왔습니다. 요즘 게임사들 실적이 한 이틀 사이에 쏟아지고 있는데 괜찮게 기대감을 실릴 만한 곳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펄어비스는 16% 매출 줄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부진합니다. 컨센을 하회했어요. 전년 대비 235%가 줄었네요. 영업손실 적자로 돌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시장이 받아들일지 여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진만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 뭐 다른 때와 연초부터 나오던 말이었지만 다른 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정확히 날짜도 조금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기대감이 커졌는데 면세 쪽으로 압축하시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면세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최근에 면세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싸지 않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아서 면세를 잘 이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는 1,200원 후반대 혹은 1,300원 초반대가 당연해지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면세 관련주들이 아마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를 하지만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또 눈독 들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계절적인 조금 이제 영향 따라서 3분기 실적도 확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나 글로벌 텍스프리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주가 상승률이 꽤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가야 될 시점에서 좋은 이제 재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술주
수익보다는 살짝 이런 이제 소비재 쪽으로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점 쪽에서도 좋은 자리에 좋은 이슈가 좀 타이밍이 맞물렸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만스픽 수익률 보시면 앞서 봤던 펌텍코리아, JB금융지주, 대원제약, 에코프로 최근 종목들도 좋은 시세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코멘트 요청 드려도 돼요? 내일 또 수급 일정도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이런 편입 이슈가 있으면은 이제 그 편입 당일날 마지막 이제 거래 3시 반에 있을 이제 뭐 마지막 거래가 고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굳이 이제 만약에 평균 단가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저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오늘이나 혹은 이제 내일 종가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사실 평균 단가가 좋지 않은데 CPI를 이렇게 맨몸으로 두들겨 맞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오늘 내일 중에 어느 정도 챙길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다 내가 그냥 장기 투자하신다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놔둬도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단기 수급 이슈를 굳이 이제 좋지 않은 평균 단가에서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종가에 확 들어오는 마지막 수급이 일단은 단기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시장 들여다보고 계신 진만쌤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나는 질문을 다 건네고 있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하셔서 방향 설정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